바로 그날이었죠. 2020년 2월 28일.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쥐고 흔들었던 한 남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숨을 죽였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 시작이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줄짜리 메시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짧은 글이 전 세계를 뒤흔든 폭탄의 뇌관이 된 거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소문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란 국영 방송이 정말 마지못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거죠. 자, 이걸로 중동의 역사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분기점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이 붙은 정말 전례가 없었던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요? 이건 그냥 뭐 미사일 기지 몇 개 부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그냥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란의 정권 교체. 중동의 힘의 균형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정말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목표였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작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공습이 있기 몇 주 전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이 무려 2개, 그리고 수많은 미사일 구축함이랑 공격 잠수함이 이란을 완전히 포위하듯 쫙 깔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힘 좀 봐라 하는 무력 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D-Day가 됐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죠. 이스라엘 공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이었습니다. 전투기 약 200대가 동원돼서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핵심 지도부 30명, 그리고 목표물 500여 개를 그냥 정밀하게 타격해버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기 F-22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작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공습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이란 쪽에서 발표한 첫 공식 사망자 수가 201명이었어요. 이 숫자 하나가 이 작전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인명피해가 시작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극적인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금융시장은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그냥 막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국제 유가는 10% 넘게 폭등했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1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70조 원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건 이란 국민들을 위한 해방의 기회다 이렇게 본 반면에 이란은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죠. 러시아랑 중국은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당장 멈추라고 했고, 유엔은 더 큰 전쟁으로 번질까봐 제발 협상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가 딱 두 편으로 나뉜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이란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테헤란, 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공백, 과연 누가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일단은요, 헌법에 따라서 3명으로 이루어진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이슬람법 전문가 1명. 이 3사람이 새 최고 지도자가 뽑힐 때까지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절차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물밑에서 벌어질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메네이가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후계자 구도를 다 짜놨거든요.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딱 3명입니다. 먼저 하메네이가 1순위로 꼽았던 실용적 보수파 알리 라리자니, 그리고 현 국회의장인 강경파 갈리바프,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인물이죠. 바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입니다. 사실상 저 임시위원회는 그냥 얼굴마담이고 이 3사람 사이의 암투가 앞으로 이란의 미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런 권력 다툼 뒤에는요,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란 정권과 국민들 사이에 생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단절감입니다. 이란 출신 작가인 아라시 아지지가 한 이 말이 지금 이란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 때의 그 뜨거움은 이제 다 식어버렸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정권이 내세우는 목표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권의 문화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입으로는 맨날 반미, 반서방을 외치는데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국이랑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요. 정권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케이팝이나 서구 문화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말이랑 행동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란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이스라엘의 죽음인데 정작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는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보다 저 멀리 떨어진 미국 뉴욕에서 더 자주, 더 크게 열린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이 중동에서 벌이는 여러 전쟁이나 핵개발 같은 것들은요, 그냥 내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나라 돈만 낭비하는 그런 소모적인 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사라졌고 한 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혼돈의 잿더미 위에서 과연 무엇이 그리고 누가 새로운 이란을 만들어 나갈까요? 그 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